예,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한영만 교수님께서 TSP1 단백질 억제제 함유 파브리병의 예방 및 치료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생명과학과의 한용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술은 TSP1 단백질 억제제 함유 파브리병의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고요. 파브리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파브리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즘 그 세라마이드의 대사에 관여하는 중간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결국은 중간에 대사 산물이 축적이 돼 가지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다양한 그러한 질환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 질환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제 합병증이 유래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심부전에 의해서 환자가 조기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희귀 질환의 하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이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의 그 리캄비넌트 프로테인을 생산을 해서 이를 가지고 이제 효소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혈관병증의 완화를 위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이 되겠습니다. 시장성에 대해서는 이 희귀 질환 치료제의 시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고, 파브리병의 치료제 시장도 2017년도엔 16억 달러에서 이제 연평균 9.8%로서 다른 치료제 시장보다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현재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효소 대체 요법에 쓰이는 리컴비넌트 프로테인의 그러한 분야 그 시장이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브리병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합병증이 많이 모든 장기에서 거의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레날 즉 키드니의 심부전에 의해서 사망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상당히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러한 희귀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질환 연구에 왜 저희가 한 기술이 필요하냐 하면 현재 이제 암이라든가 기존의 유전 질환, 희귀 질환의 연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동물 모델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형질 전환 동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다른 질환과 다른 암 이런 모델 동물과 달리 이 파브리병의 질환에 있어서의 마우스는 사람의 질환 표현형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를 이용해서 어떠한 약을 개발한다 하는 게 상당히 좀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세포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효소 대체요법을 저희 이 데이터는 아산병원의 저희 공동 연구팀에서 그동안에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대상으로 해서 기존 효소 트리트먼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신장의 기능이 그렇게 향상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러한 간접적인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제 ERP 즉 효소 치료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합병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치료제나 또는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발명한 그러한 특징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파브리병 환자로부터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고요. 그거를 이제 혈관 내피세포로 분화를 시켰을 때에 이러한 혈관병증의 발병 원인이 다른 데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본 기술에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즉 뭐냐 하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혈관 그 내피세포에 있어서 살펴보니까 TGF 베타의 시그널링이 굉장히 액티베이션 되어 있고요. 또한 TGF 베타 시그널링과 굉장히 밀접한 스롬보스폰딘 1, TSP1의 활성이 굉장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중에 결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제 저희들이 알고 나서 그러면 이제 TGF 베타 신호 전달 체계를 이니비션 좀 억제하거나 또는 TSP1의 발현을 낮추었을 때에는 이 환자 혈관 내피세포에서 사실 혈관 형성 인자들의 발현이 증가하고 혈관 형성 능이 증가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서 저희들이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것은 현재 그 효소 대체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파브리병의 합병증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제나 치료법 개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저희 본 기술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로는 뭐 이거는 이제 체외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파브리병 효소 대체요법보다 뭐 57%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효소 처리했을 때보다도 이러한 저희들이 케미칼 그 억제를 통해서 사실은 아까 시그널링의 억제를 통해서 57%의 혈관 형성 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재 신약 그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 내피세포와 또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레날 오가노이드에 있어서 신약 스크리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러한 저희들 그 발명한 플랫폼이 다른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의 저희들 연구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환자로부터 파브리병 특이적인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었고요. 그것이 여기 있는 세포고, 그 다음에 이 역분화 줄기세포에서 혈관 내피세포로 이제 분화를 시킨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앞에서 말씀드린 파브리병은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가 이제 디펙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간 대사산물인 GB3가 어큐뮬레이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거는 뭐 iPSC나 또는 그 혈관 내피세포나 공이 다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파브라자임은 이제 지금 효소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일종의 엔자임인데요. 이렇게 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파브라자임의 메타볼라이트가 이와 같이 없어지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 저희들이 흥미로운 발견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제 튜브 형성, 튜브 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체외에서 검증하게 되는데, 이것을 파브라자임을 치든 안 치든 간에 환자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환자 유래된 그러한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튜블 포메이션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몰레큘러 측면에서는 관련된 혈관 형성 인자라든가 이런 것은 감소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혈관 형성 인자인 스롬본 스폰딘 1은 발현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것을 이제 또 한번 단백질 레벨에서 저희들이 또 한번 다시 컨펌을 해봤을 때도 이와 같이 TSP1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에 있어서 파브라자임 즉 효소를 치든 안 치든 간에 이와 같이 TSP1이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발견한 그럼 과연 이렇게 증가된 것이 환자 실제 조직에서는 어떨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산병원에서 검체에서 파브리병 환자의 신장 조직에서 혈관병 중에 원인을 이제 저희들 데이터하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TSP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저희들이 얻은 데이터와 똑같이 실제 환자의 조직에서 이와 같이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혈관 형성 인자들은 이와 같이 이제 발현이 다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TSP1의 증가로 인해서 신장 조직의 그러한 혈관 형성에 그러한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결국은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이제 제시를 하고 논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밝힌 건 뭐냐 하면, 앞에서 이제 결론에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TGF-베타 시그널링이 상당히 액티베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것을 TGF-베타의 이니비터를 이제 저희들이 쳤더니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치지 않았을 때고, 파브라자임 쳤을 때 심지어 치지 않았을 때고, SB라는 것은 이제 TGF-베타의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혈관 형성 능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밝히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주는 그러한 의미는 결국은 현재 그 효소 대체요법 치료 외에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TGF-베타 시그널링의 그러한 이니비터가 아직 세계적으로 약으로 공인된 것이 FDA 승인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타겟으로 이제 하고 있는 TSP1의 증가가 그럼 과연 이것에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환자의 그러한 iPSC에서 크리스퍼-캐스9을 통해서 TSP1을 넉아웃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넉아웃을 시켜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이제 TSP1이 당연히 이제 감소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TGF-베타 시그널링도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튜블 포메이션에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이거 특허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TGF-베타 신호 전달 체계의 활성화하고 항혈관 형성 인자인 TSP1의 증가가 결국은 이러한 그 혈관 형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니비터를 처리한다든가 아니면은 TSP1의 그러한 다운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이제 저희들은 논문으로 이제 올해 출간을 했고요. 그 전에 이러한 파브리병의 질환 모델링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특허를 받은 바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TSP1하고 TGF-베타의 그러한 이니비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파브리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국내 특허를 확인했고, 현재는 요거를 이제 PCT로서 저희들이 이제 특허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첫 번째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궁금합니다 하는데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기존 효소 대체요법과 비교해 개발 및 생산 단가에서 치료 효율면으로 어느 정도 뛰어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뭐 뛰어난 거는 저희들 인비트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슬라이드를 바꾸려고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었는데요. 그거를 지금 여기에 시스템에서 안 돼 가지고 준비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화학연구원에서 케미칼 라이브러리로부터 사실은 요거를 튜블 포메이션
엔도세리알 셀에서 튜블 포메이션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케미칼을 현재 15종을 지금 이제 후보 물질을 지금 스크리닝해서 그곳의 기능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지금 3차, 4차에 걸쳐서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그럼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기존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 파브리병 환자의 엔도세리알 셀에서 기능을 회복시키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기존 효율 앞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기존의 그 효소 치료제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치료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공동연구팀인 아산병원에서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려서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면 전혀 효과가 뭐 조금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수명을 본다 그러면 뭐 50세 전후로서 대부분이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저희가 이제 질환 모델 이거를 통해 이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그러한 효소 유전자의 디펙트에 의해서 원인을 가져오는 것이 그 다이렉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간접적인 신호 전달 체계를 건드린다든가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지금 이제 찾게 됐고, 그것이 약으로 된다 그러면 뭐 기존의 치료 효과보다는 뭐 아주 훨씬 뛰어난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료 효율면에 상당히 우수하다. 네네네. 같은 분이 질문했는데 그 다른 공정의 생산 단가에 비해서 유리하냐라는 또 질문이 생산 있었는데, 단가는 이거 뭐 쟤들이 사용한 게 뭐냐면 임상 화합물로부터 사실 스크리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안전성하고 지금 독성 문제는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약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스크리닝 됐다 그러면 이제 드럭 리포지셔닝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시장도 가능하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뭐 우리 그 케미칼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단가 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양산성도 있겠죠. 그럼요. 양산은 뭐 양산성도, 충분히 현재의 시스템에서도 신약 그 생산 시스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TGF 베타 전달 체계와 TSP1 단백질 억제 시 혈관 형성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셨는데 이것이 GB3 축적의 문제와 어떻게 작용해 합병증이 완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그 논문을 보시면 저희들이 소개한 논문을 보시면 그 기존 연구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세포에서 뭐 프로테인이 대사체 아니면 이것이 과량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기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로 작용하는 게 잘 아시는 뭐 라이소잠이라든가 아니면 오토 라이소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작용을 합니다. 이때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피파 감마가 사실은 좀 주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파 감마의 증가에 의해서 TSP1이 증가를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TGF 베타도 사실은 시그널링도 액티베이션 된 건데 그게 이제 어느 게 먼저냐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TGF 베타를 이니비션 해도 TSP1이 감소하고 TSP1을 이니비션 해도 TGF 베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TGF 베타 시그널링은 너무 중요한 시그널링이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직 암의 연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치료제 그 FDA 승인이 안 나온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TSP1의
TSP1을 타겟으로 그러한 약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 질문이 이제 개발 단계, 치료제 개발 단계인데 지금 세포 단계 실험이고 전임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상용화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임상은 아직 안 했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뭐 하냐 또 하냐면 이 후속 연구로서 지금 이제 동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파브라자임의 지금 몇 교배를 통해서 이 파브리병 질환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대구 천복단지에서. 그래서 그것에서 어떠한 피노타입이 보인다고 하면 저희들 그 케미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임상 화합물로부터 저희들이 그 스크리닝 한 거기 때문에 뭐 그것이 한 뭐 1, 2년 정도면은 저희들이 아마 이 전임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뭐 저희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구 천복단지하고 지금 같이 공동 연구를 좀 하면서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그 상용화는 언제쯤 예상하는지? 상용화는 뭐 사실 거기만 되면 아까 뭐 거듭 말씀드린 이게 임상 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임상 연구도 지금 사실 저희들 공동 연구자가 이제 지금 이 메인 연구하고 있는 아산병원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거는 뭐 저희가 예, 결정할 수 있는 건 알겠습니다. 아니고.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정맥 주사형 치료제만 있어 환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 치료제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구형으로 개발하려고 하시는지요? 네, 저기 뭐 치료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 파브라자임 지금 리캄비넌트 프로테인을 주사하는 게 저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보름에 한 번씩 이 효소를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연간 한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케미칼 드랍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하면 타블렛이나 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경구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피하 주방 정맥 주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그 프로테인을 단백질 치료제를 넣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세포 내로 들어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넣는 데 비해서 케미칼은 쉽게 이제 그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실험해봐도 뭐 금방금방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경구용으로 개발해야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